네, 이번에 보실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3억이에요. 전세가가 2억 5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그래서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가가 3억 4천, 최저가가 1억 천.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예요. 24평 아파트. 24평 아파트입니다. 쭉쭉 떨어졌죠. 누군가 2월 달에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했습니다. 자, 요번에 낙찰을 받으시려면은 20%예요. 뭐가? 보증금이. 그러니까 최저가. 이 최저가의 10%가 보증금이잖아요. 거기서 한번 미납을 했기 때문에 20%가 됩니다. 요번 입찰은 그냥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뭐 예상이 딱 가죠. 아, 요렇게 해서 쭉쭉쭉쭉 유찰이 됐는데 누군가 또 낙찰을 받아서 미납이 됐구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나 보구나. 이제 예상을 딱 먼저 하시고,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위치를 먼저 한번 볼게요. 항상 위치를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분당이죠. 분당. 여기가 광주. 여기가 성남. 제가 초중교를 다 성남에서 나와서 좀 잘 압니다. 여기 있는 친구도 어제 그저께 잠깐 만났는데, 뭐 어쨌든 이쪽 아파트에서도 24평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다 33평 위주로 많이 짓다 보니까 지금 24평 아파트인데 동부 아파트입니다. 백삼동이 가운데 있는 끼어 있는 거예요. 백삼동 지금 경매로 나오는 거는 백삼동 1304호. 자, 뭐 어쨌든 보시죠. 임차인이 전입이 14년도에 거의 10년 가까이 살고 계시나 봐요. 10년 가까이. 그 당시로서는 뭐 확정도 잘 안 하던 시기긴 맞죠. 잘 안 알려졌으니까 뭐 배당 요구도 안 하셨고 뭐 왜 안 하셨을까? 이제 뭐 확정일자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뭐 법원에서 많이 우편물이 날라올 텐데 그러면 배당 요구도 할 텐데 안 했네요. 뭐 한다고 해서 큰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자, 근저당이 개인 근저당이 있어요. 개인 근저당.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 파산 관제인 변호사가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어쨌든 소유자가 파산 관제인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근저당 개인 근저당이 이제 경매 신청을 한 거를 파산 관제인이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자, 5천만 원 말소 기준 등기 16년도에 빌렸어요. 16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그래서 전입 날짜가 더 빨라요. 더 빠르고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자, 우리 경매를 이제 조금 배우기 시작하면은 요런 앞선 임차인이 있으면서 금액 신고도 안 하고 확정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받은 요런 거에 관심이 많아질 겁니다. 왜? 여기에 큰 수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이에 이제 과연 진짜 계약서가 있고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인가?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 진짜냐, 가짜냐? 자, 여기서 말하는 진짜 가짜는 진짜라면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거고 인수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가짜라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안 물어줘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상 임차인, 뭐 위장 임차인 이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자 그런 걸 하나씩 잡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경매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면 그 전세 금액만큼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자, 요 같은 경우는 누군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어요. 보증금을 날렸어요. 1180만 원을. 참 쉽게도 날리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납을 할 것 같은 상황이 들 때라도 찾아가셔야죠. 법원을 가든 주변에 빨리빨리 찾아가서 불허가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찾아가지고 불허가를 만들어서 보증금액을 찾아야죠. 수수료로 반 이상을 띄워준다 하더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이분이 과연 진정한 임차인인가.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건, 자, 첫째 뭘까요? 국토교통부 찾아봐야죠. 요 14년도 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뒤로 신고된 게 있는지. 국토교통부. 자, 그러면은 제가 이미 이제 찾아놔서 캡처된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13년 12월에 13층이 하나 신고가 된 게 있어요. 24평으로 1억 3천. 이거 진짠가? 자, 13년도 12월 9일 날 계약한 거예요. 그럼 아까 다시 볼게요. 그러면 12월 9일 날 계약해서 전입을 요때 딱 뭐 비슷하죠, 시기가. 호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 거는 호수가 안 나와요. 층만 나와요, 층만. 그래서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1억 3천이겠네 하고, 자, 이 금액 1억 3천을 내가 만약에 이제 물어줘야 된다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이 금액 낙찰 금액에 1억 3천을 더하면은 금액이 나오죠. 예상 금액이. 그럼 1억 3천 여기다 만약에 이분 입장에서 1억 4천에 낙찰됐어요. 1억 3천을 물어주면 2억 7천이 돼요. 그럼 2억 7천에 이 물건을 사는 거예요. 지금 매물로 나온 게 보통 나와 있는 게 지금 79 요겁니다. 요게 24평이에요. 최저 매물은 2억 9천5백이 나와 있어요. 전세는 2억 5천인데 전세가율은 80%가 넘어가 버렸고. 그러면 조금 애매했나? 아니면은 이제 낙찰되고 찾아갔더니 금액이 더 높아. 왜? 13년도 계약이 1억 3천이잖아요. 갑자기 2억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나 2억에 들어왔는데 나 2억 안 주면 안 나가. 그러면은 차질이 생기죠. 2억을 더하면은 3억 5천, 거의 뭐 감정가에 가깝게 낙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3년도에 이제 첫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고 그냥 생각을 해줘요. 일단은. 그래,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자, 그러면 한 2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 금액을 높여줬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2년 후에 또 높여줬을 수도 있죠. 자, 일단 그래서 저는 다 찾아봤어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13층짜리를 쭉 찾아보니까 약간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16년도 그 전에는 없고 16년도 1월에 13층이 1억 5천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계약 기간도 없고 어쨌든. 자, 그럼 이게 혹시 계약 갱신한 건 아닐까? 뭐 여기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계약서만 그냥 따로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갔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왜? 자, 16년. 제가 왜 이 16년을 기준으로 보나요? 근저당. 16년 9월까지 이전에 재계약이 된 거는 인수를 해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날 이후로 증액이 된 임차보증금은 낙찰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 양보해가지고 자 1억 3천에 계약했고 1억 5천에 재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뭐 21년 요때 2억에 계약했다고 쳐요. 최악의 경우죠. 그래도 우리 낙찰자는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상된 그 금액은 요 날짜 이후잖아요. 말소 기준 등이란 말이에요. 요 날짜 이후로 증액한 보증금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가정을 했을 때는 1억 5천이에요. 보증금이 1억 5천. 자,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자, 1억 5천을 물어준다 생각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다가 자, 그래서 요번에 1억 5천을 요번에 5월 1일 날 최저가로 해가지고 만약 1억 2천을 썼어요. 그럼 1억 5천 더하면 2억 7천. 2억 7천에 만족하실 분은 들어가세요. 아니면 전세 구하다가 전세가 도저히 없고 그냥 이 집 정도면 만족하다. 2억 7천에 그냥 사겠다. 이러신 분. 2억 5천에 전세 들어가느니 2억 7천에 사겠다. 뭐 하시는 분도 뭐 들어가면은 괜찮겠죠. 근데 뭐 저 같으면 안 들어가죠. 한 번 더 사실 근데 한 번 더 유찰되면은 뭐 또 1억 2천에 낙찰받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보증금이 1억 5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아니고 1억 3천이 최선이다. 이제 계약서를 보고 이제 소송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임차인을 상대로. 그 다음에 보증금 증액이 됐다면은 증액이 된 증거 2천만 원 더 증액을 했으면 언제 입금했는지, 그 다음에 계약서 예전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가 따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탐문 이제 낙찰된 다음에 해야죠. 그런 거는 낙찰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낙찰되고 나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오히려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렇게 전입 날짜만 빠른 경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금액이 없이 신고하는 금액이 없이 요런 거 풀어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한 2대 8 정도로 20% 정도로 진짜가 20% 가짜가 80% 그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짜 가짜는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게 한 20% 정도, 안 물어줘도 되는 게 한 80% 정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물건들 앞으로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매리아입니다.